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주입니다. 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번 시간들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 이슈가 조금 잦아들었다는 점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조금 리스크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요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감축 이슈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앨런 머스크를 필두로 세워서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감축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 사직과 같은 프로그램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월급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자진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그런 제안들을 공무원들에게 펼쳤고 7만 명 이상이 이것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근속 연수가 긴 공무원들은 당장 해고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즉 수습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안을 해볼 때는 트럼프 정부가 최소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원 공무원들을 감축하려는 의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금 함의들을 살펴보면 먼저 처음 보시는 그림들은 전체 비농업 고용자 수 중에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전체 비농업 고용자 수 중에서 연방정부, 즉 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전체의 1.5%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민간 고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수치는 여전히 적지만 신규 고용자 수 관점에서 보면 그 숫자는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미 고용된 전체 숫자, 예를 들면 미국은 1.6억 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가 이제 연방정부 직원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살펴볼 수치들은 예를 들면 최근 1년 동안 새로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한 2에서 3%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적다면 적지만 월간으로는 한 2만 명 정도는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연방정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유관된 민간 고용도 감소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와 관련된 고용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군인이라든지 또 그 외에는 민간 고용에 포함되지만 연방정부와 계약을 통한 그런 고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주황색으로 표기된 컨트랙트라고 표기된 부분들이 일부 기관에서 추정한 연방정부와 관련된 민간 고용자 숫자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기한 시빌 서비스, 그러니까 공무원들보다도 이 민간의 계약 고용이 2배 정도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마다 민간 고용이 그러면 2배로 감소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와 머스크는 불필요한 고용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 해고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것과 유관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민간 고용까지 조금은 일시적으로 타격받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당장 2월달, 3월달 수치, 2월달, 3월달 실업률이 급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런 징조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 DC 지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올해 1월 중하순부터 그리고 특히 2월 초중반까지 워싱턴 DC 지역에 실업수당 청구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 지역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10% 정도만 이제 워싱턴 DC에 있지만 워싱턴 DC라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자 중에서 40%가 연방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DC 지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은 큰 무리 없이 상당수가 연방 공무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조금 잃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감축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지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은 워낙 뉴스에서 핫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지만,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이슈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게 관세를 부과했다가 그걸 이제 3월로 유예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유예를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마약과 불법 이민을 관리하라는 게 그런 유예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 대통령은 국경 수비대, 그러니까 국경을 관리하는 군사 배치 인원을 10,000명 이상 훨씬 더 늘리는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는 우려 때문에 이미 미국으로 들어서는 이민자들은 감소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미국 국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시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보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 급감을 했고 2015년도 1월까지 보면 월 10만 명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많을 때는 30만 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불법 이민자는 보통 정치적인 관점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고용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고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상당 부분은 사실은 미국인들보다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중에는 불법 이민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 증가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민자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국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은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타이트하다는 전제하에서 전망치를 많이 제시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조금은 리스크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미국 금리가 상당히 내려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PC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PC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들이 관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기저 지표들을 봅니다. 언더라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세를 잘 설명하는 지표들을 더 본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유가가 오른다든지 일시적으로 음식물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트렌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헤드라인과 코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구분해서 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코어 스티키, 코어 마켓 베이스드, 그리고 멀티베리어트 코어 트렌드 이렇게 통계적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몇 %인지를 저희가 추세적인 수치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들이 이미 2%대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올해 1월부터 PC 인플레이션 계산을 할 때는 결국 2024년도 1월 달 데이터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기저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PC 인플레이션이 저희는 상반기 중에 2% 초중반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리스크가 생기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하향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